이렇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긴 했는데 이수역 폭행 사건 그동안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. 왜 이렇게 일이 커진 건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전후 사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 기자, 경찰 발표를 보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대단히 관심들이 많았죠. 왜 이렇게 일이 커졌습니까? 그러니까 그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때문이었습니다.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A씨는 이 머리를 다친 사진과 함께 이 사건의 내용을 게시판에 올렸었습니다. 이 언니 한 명과 함께 옆 테이블에 있는 커플과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의 남자들이 본인들을 혐오하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폭행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. 이 청원 글에 하루에 3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서 이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게 된 거죠. 자, 그런데 경찰이 자세히 CCTV 확인해 봤더니 사실관계가 이 여성의 주장과 좀 다르더라 이런 거죠. 그런데 왜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청원 글에 동참할 정도로 관심이 커졌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이 성 대결로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입니다. A 씨가 올린 청원 글을 본 사람들은 이 여성 혐오 때문에 남성들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된 거죠. 여기에 아직 사건의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이 자신의 SNS에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과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고요. 그리고 그제 오후에는 이수역 폭행남이라는 트위터 해시태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태그된 단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누가 먼저 폭행을 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정말로 혐오 발언이 있었다면 이것도 문제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 여성 혐오 발언이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경찰은 오늘 발표에서 이 여성 측이든 남성 측이든 이 혐오 발언을 한 사실은 아직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청원 글만 보고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한 셈인데 자, 청와대 게시판이 물론 좋은 기능도 많이 합니다만 이번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죠. 맞습니다. 이 게시판의 특성상 어느 한쪽에 이제 일방적인 주장에 이 사람들이 동조를 할 수가 있죠. 지난해 9월에 있었던 240번 버스 사건이 대표적인데요. 당시에 아이만 내려둔 채 엄마를 태우고 그냥 출발했고 또 욕을 했다는 청원글로 인해서 당시 해당 운전기사는 일방적으로 매도를 당했고 또 운전기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 청원글까지 올라왔었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었죠. 전문가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이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수는 있지만 이런 역기능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. 청와대 게시판이 물론 이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없앨 수는 없는 거니까 진실로 가는 좋은 통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.